하늘 맞닿은 길, 만항제에서 만난 다시 찾은 봄꽃. 촬영 장소 정선 만항제, 태백산 단골 계곡. 촬영 일시 2026년 4월 19일. 가는 봄이 안타까워 다시 찾은 고갯마루. 꽃이 지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랫세상은 이미 연두색 잎들이 무성해지며 봄이 떠날 채비를 하지만 이곳 해발 1330m 만항제는 이제야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태백, 정선, 영월이 세 갈래로 나뉘는 이 높은 고개는 대한민국에서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길입니다. 겨울이 길고 봄이 늦게 오는 이곳 만항제 야생화 공원에는 아직 찬바람이 머물러 있지만 그 틈을 타 피어난 보석 같은 생명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예술적 시선으로 담은 자연의 서사. 이번 출사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낙엽의 품에 꼭 안겨있는 중위물옷의 모습입니다. 찬 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마른 잎사귀를 외투처럼 두르고 수줍게 고개를 내민 그 생명력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서로를 보듬으며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개를 바짝 숙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찍은 얼레지는 마치 보랏빛 왕관 같았습니다. 꽃잎 안쪽에 선명한 무늬가 역광을 받아 투명하게 빛날 때 나의 가슴엔 말로 다 못할 전륜이 흐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금빛 한계령풀과 친구들. 오늘 만항제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녀석, 한계령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 능선에서나 겨우 얼굴을 보여주는 귀한 존재지요. 낙엽 사이를 뚫고 올라온 노란 꽃송이들이 마치 땅속에서 황금 요정들이 튀어나온 듯 신비롭습니다. 주변으로는 하얀 괭의 바람꽃이 지천으로 피어 바람에 공식처럼 흔들리고 있고 괭이 눈은 황금색 포엽을 반짝이며 바닥을 수놓습니다. 나무 밑동 근처 보랏빛 꽃대를 올린 처녀치마의 우아한 자태는 언제 보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청원사의 비추빛 연못과 꽃들의 향연. 점심을 해결한 청원사 옆 식당의 문을 열자 정겨운 한옥 창틀 너머로 봄날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식사 후 마주한 사찰의 연못은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한 비취색이었습니다. 그 깊고 푸른 물결 위에 비친 봄날의 기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성스레 담아봅니다. 사찰 담장 위로는 벚꽃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화사하게 웃고 있고 은방울꽃은 아직 새싹을 틔우며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청원사에서 흐르는 물은 먼 여행을 하면서 낙동강으로 가겠죠. 시인여행의 행복을 담아 보냅니다. 단골계곡에서 마주한 봄의 절정. 태백산 단골계곡으로 발길을 넘기니 이곳은 그야말로 야생화의 천국입니다. 단골계곡에 있는 만덕사. 노란 산수유와 이제 막 피어난 자목련이 사찰의 단청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마른 잎 사이로 보석처럼 박힌 보랏빛, 흰빛의 노루기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바위 옆에 당당하게 핀 노란 피나물, 별을 닮은 하얀 개별꽃무리, 그리고 발밑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연보랏빛 제비꽃까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태백여행 1일차, 다시 시작하는 설렘. 지난주까지의 평창 여정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태백여행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도화와 겹벚꽃나무가 화려한 봄의 정점이었다면 오늘 마주한 만항제의 야생화들은 고난을 뚫고 나온 생명의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첫날의 기록을 마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보석 같은 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태백의 깊은 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물빛 혼장의 발걸음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봄이 가도 꽃은 다시 피고 우리의 열정도 매년 봄처럼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물빛 훈장의 봄여행. 낙동강 물길 따라 다시 찾은 봄. 촬영지 태백 황지연못, 구문소, 봉화삭포면, 승부역. 촬영일 2026년 4월 20일. 1. 낙동강 1300리의 첫걸음, 황지연못. 태백 여행의 둘째 날, 나는 낙동강의 심장이라 불리는 황지연못에 섰다. 해발 700m 고원도시 태백은 이제야 비로소 봄의 기온이 완연하다. 남녘에는 이미 꽃비가 내리고 초록이 짙어졌건만
이곳 태백의 봄은 늘 한 걸음 늦게, 그래서 더 애틋하게 찾아온다. 황지연못에서 솟아오른 물줄기는 봉화를 거쳐 안동, 대구, 부산을 지나 남해로 흘러가는 1300리 낙동강의 시원이다. 남한에서 가장 긴 이 거대한 물줄기가 이토록 작고 평온한 연못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다. 전설 속 황부자의 집터였다는 이곳에서 물길을 따라 걷는 여정을 시작한다. 맑디 맑은 물속에는 늦게 찾아온 봄을 축하하듯 연두빛 수초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물줄기가 뚫은 신비의 문, 구문소. 황지연못을 빠져나온 황지천은 남쪽으로 달려 구문소에 다다른다. 산에 구멍이 난 연못이라는 이름처럼 거대한 석회암 암벽을 뚫고 흐르는 물길은 자연의 괴력을 보여준다. 5억 년 전 고생대의 신비가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낙동강은 비로소 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한다. 구문소의 전설과 지질학적 가치를 뒤로하고 황지천의 물살을 따라 강원도의 경계를 넘어 경상북도 봉화로 길을 재촉한다. 3. 벚꽃길 끝에서 만난 삶의 명암, 석포면. 강원도를 지나 경북 봉화로 들어서는 길목, 그드러진 벚꽃들이 여행객을 반긴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길도 잠시 석포제련소 근처에 다다르자 마음이 무거워진다. 산비탈의 토사는 무너져 내리고 오랜 세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아온 산들의 모습이 위태롭다. 길가에는 제련소 이전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이곳 석포초등학교는 6학급의 학생 수가 90여 명이 나담한 학교다. 41년 동안 초등교육에 몸담았던 나로서는 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뒤로 비칠 미래가 더 간절하게 다가온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라는 대의와 대를 이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존권, 이 평행선 같은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벚꽃은 이토록 고운데 강물은 소리 없이 그 아픔을 싣고 흐른다. 4.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 승부역. 석포면 소재지를 지나 좁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드디어 승부역에 도착했다. 하늘도 세평이요 땅도 세평이라는 어느 영무원의 시구처럼 승부역은 첩첩산중 거대한 자연 속에 오롯이 안겨있는 간이역이다. 한때 환상선 눈꽃 열차와 V트레인, 백두대간 협곡열차, 산타열차가 잠시 쉬어가는 명소로 사랑받았던 곳. 지금은 비록 한적한 역사 속에 그 명성이 남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그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 좁은 승방장에 서서 산골짜기를 울리며 지나가는 열차 소리를 듣는다. 늦게 찾아온 태백과 봉화의 봄은 이곳 승부역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5. 여행을 마치며 물길은 멈추지 않는다. 황지연못에서 시작해 구문소, 석포면을 거쳐 승부역에 이르는 여정.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 낙동강 상류가 품고 있는 자연의 신비와 인간 삶의 고뇌를 동시에 마주한 하루였다. 강물은 인간의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1300리 길을 달려 남해로 향한다. 늦게 오는 봄이기에 더 귀하듯 우리네 삶의 아픈 갈등도 언젠가는 저 강물처럼 순리대로 풀리기를 소망해본다. 산촌의 삶과 물빛 고운 봄날을 가슴에 담는다. 내일도 물빛 툰장의 봄 여행은 계속된다. 글, 사진, 물빛 툰장. 물빛 훈장의 봄여행,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를 찾아서, 낙엽을 뚫고 피어난 강인한 봄의 생명력. 촬영지 태백 검룡소. 촬영일 2026년 4월 21일. 2026년 4월 21일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태백 출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의 3일차, 한반도 이남의 젖줄인 한강이 시작되는 신비로운 발원지 검룡소에서 만난 찬란한 봄 풍경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물빛 훈장의 각별한 태백사랑. 여러분, 강원도 태백시를 아시는지요?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쾌적한 웰리스 관광의 명소입니다. 과거 석탄 산업으로 번성했던 이곳은 이제 인구 3만 7천 명대의 조용하고 청정한 자연의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물빛 훈장의 태백사랑은 유별납니다. 1년에 적어도 2번은 꼭 이곳을 찾으니까요. 봄이 오면 만앙제와 한백산, 대덕산의 귀한 야생화를 찾으러 오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고랭지 배추밭의 장관과 해바라기, 그리고 여름꽃들을 보러 달려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태백산의 눈꽃 축제에 홀려 렌즈를 연신 들이대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야생화가 맺어준 이 소중한 인연 덕분에 올해도 태백은 제게 귀한 꽃송이들과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강의 생명이 움트는 곳, 검룡소로 향하는 길. 태백산 국립공원 검룡소 분소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강 514.4km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곳, 바로 검룡소입니다. 이곳은 하루 2천여 톨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석회 안반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사계절 내내 수온이 9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덕분에 차가운 안반 주변으로는 푸른 물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어 그야말로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깊이 1.5m, 넓이 1.2m의 소에서 솟구친 물이 20에서 30m의 계곡을 이루며 힘차게 흘러가는 모습은 때묻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물길을 따라 삼각대를 세우고 흐르는 물결을 장노출로 담아보았습니다. 바위에 짙은 이끼와 하얗게 부서지는 물살의 대비가 마음마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숲길에서 만난 뜻밖의 꼬마 손님들. 대덕산을 품고 있는 검룡소 가는 길. 고원지대라 그런지 도심보다 늦게 이제서야 나무들이 연웃빛 새잎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조용한 숲속에 까르르 하는 맑은 새소리 같은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린이집에서 온 9명의 꼬마 친구들이 4분의 선생님 손을 잡고 현장 학습을 왔더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난간을 잡고 신기한 듯 검룡소의 물줄기를 내려다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절로 할아버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맑은 물줄기처럼 우리 아이들도 티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속으로 빌어보았습니다. 늦은 봄, 생명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는 야생화들. 검룡소 주변은 그야말로 야생화들의 숨겨진 보물창고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숲속에서 가장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단연 꿩의 바람꽃이었습니다. 계곡 바위 틈에서는 푸른 이끼 사이로 앙증맞은 애기 괭이눈이 조용히 자태를 뽐내고 숲의 요정이라 불리는 얼레지와 보랏빛 입술을 삐죽 내민 현오색, 그리고 화사한 진달래가 번갈아가며 렌즈 앞을 수놓았습니다. 산수유와 꼭 닮은 노란 생강나무꽃도 봄숲의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출사에서 제 마음을 가장 울린 것은 단연 노루기였습니다. 지난 가을 떨어져 바짝 마른 갈색 낙엽, 그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뚫고 여린 생명이 올라옵니다. 아직 찬바람이 부는 숲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솜토를 보송보송하게 두른 채 청초한 파란빛과 순백의 꽃망울을 터뜨린 노루기. 꽃이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그 모습에서 숭고함마저 느꼈습니다. 거친 땅덩어리를 밀어올리는 저 여린 새싹의 힘, 그것이 바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강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꽃과 물, 그리고 숲이 내어주는 맑은 기운을 듬뿍 안고 2박 3일간의 행복했던 태백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내리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카메라에 담긴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보니 오히려 제 건강이 치유를 받은 느낌입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니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주의보 문자네요. 도심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검룡소에서 만난 강인한 노루기의 온기와 꼬마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한 사진과 글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이 꽃처럼 피어나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